그리고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너무 다투어서 투자를 할 정도로 반도체 산업은 화랑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해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안녕하세요, 영일이치 A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영은 씨가 없는데 너무 쓸쓸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곧 나오니까. 최근 미국의 GDP 70%까지 온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중국이죠. 이 중국과 미국이 특히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산업이 있는데 반도체 산업입니다. 반도체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서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는 반도체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4차 산업혁명에는 반도체를 빼놓고 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5G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에 투자를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하면서 해야 되는지 그 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아래로 이사를 왔습니다. 기깔난 PPT를 보실까요? What is our future? 네, 지금 약간 어둡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반도체 전쟁을 하는 이유는 바로 패권 싸움이죠. 95년 전에 미국의 GDP를 70%까지 따라잡은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네, 보시면 플라자비 직전에는 일본이 약간 GDP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거 보소,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서 플라자비 때 사요나라, 네, 날려버렸죠. 사요나라 하면서 날려버렸습니다. 네, 엔화는 절상시키고 달러는 절하시키면서 이제 일본의 경제가 그 뒤에 보시면 푸슈슈슈슈슈 푸슈슈슈슈 하고 있죠. 네, 미국도 조금 푸슈슈지만 일본은 지금까지도 힘든 상황이죠. 지금 보시면 더 무서운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나는 사람 위에 뭐 우주로 가는 그런 거예요. 거의 뭐 보시면 중국입니다.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GDP를 추격을 하고 있죠. 옛날에 이제 사요나라 했던 것처럼 미국이 중국도 바이자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반도체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2019년도에 화웨이를 블랙리스트로 지정을 해서 뭐 미국 안에서 화웨이 기기를 금지하고, 그 다음에 화웨이에 또 장비를 조달하지 못하게 금지를 했었습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SMIC도 블랙리스트에 지정을 해서 장비를 조달하는 걸 막았죠. 그렇다면 2021년 지금 반도체 전쟁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죠. 트럼프 때보다 더할까 했더니 더합니다. 역시 걸어가는 사람 뒤에 나는 사람이 오셨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때는 미세 공정, EUV 반도체 쪽만 이렇게 제재를 했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거기에 얹어서 인심이 후에 덤이야 뭐야, 네, 덤으로 얹어서 노광 장비 쪽도 제재를 한다고 합니다. 실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위험 부담이 있는 건 확실하죠. 네, 그 다음에 13일이죠. 13일에 세계 굴지 반도체 기업들이 모여서 화상회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우리 바이든 형님도 참석을 직접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입니다. 여기 사진도 있죠. 이게 그 사진이에요. 네. 이 웨이퍼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This is our future. 이것이 우리의 미래다 라고 하진 않으셨겠죠? 네, 하여튼 이렇게 강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미국도 자체 배터리 투자를 56조 원 하겠다 라고 하며 배터리 쪽에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했고, 이제 동맹국이나 거기에 있는 기업들에게 미국에 공장을 많이 증설을 해달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거기에 뭐 인텔, 뭐 TSMC, 뭐 삼성 이런 네노라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어떤 기업을 콕 집어서 말하진 않았대요. 근데 이건 뭐 거의 그 정도잖아요. 큰 소리는 안 했는데 귀에 속삭이는 정도잖아요. 공장 증설해달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우리 삼성은 속이 탑니다. 왜 속이 탔냐?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글로벌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의 거의 38%, 40%에 육박하는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 플래시를 양산하는 공장 2곳을 지어서 현재 가동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 하이닉스도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 30%에 육박을 하는데요. 중국 장쑤성에 D램을 만드는 공장 또 똑같이 2곳을 지금 투자를 해서
가동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을 보시면 SK하이닉스의 중국 매출은 19년도보다 약간 줄었긴 한데 40%입니다. 자그마치. 삼성도 38%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매출 의존도도 크고 중국에 이미 거의 몇 조를 들여서 삼성과 SK하이닉스 둘 다 이미 투자를 했는데 미국에도 공장을 지으라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출혈이 너무 커요. 뭐 이거 지금 지혈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빵꾸를 또 뚫는다면 이거는 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시스템 반도 같이 돈이 되는 그런 파운드리 공장이면 상관이 없는데 돈이 안 되는 차량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증설을 요구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제 차량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잖아요. 고용률도 올라갈 거고 품귀 현상도 해결될 거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 공장 증설을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도 안 되는데? 우리 삼성 돈 지어가지고 파운드리 공장을 미국에 해줘? 근데 뭐 우리나라 고용률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요? 이거 뭐 일로 와. 네, 그래서 이미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한 상황인데 미국에까지 돈이 안 되는 차량 반도체 공장까지 지으라고 하니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약간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는. 게다가 인텔까지 파운드리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인텔은 삼성의 주요 파운드리 고객사였어요. 네, 고객사였는데 언제 이렇게 둔갑을 하신 건지, 네, 언제 이렇게 확 바뀌어버리셨는지 직접 뛰어들겠다고 합니다. 그 투자 금액이 자그마치 22조. 22조래요. 이거 뭐 말이 22조지? 이게 무슨 돈이 미국에 입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13일 그 웨이퍼 들고 This is our future 그때 직후에 인텔이 우리 차량용 반도체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직후에. 그러면 이제 그 자리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기업들도 뭐야, 쟤 뭐야, 모범생 뭐야, 나도 해야 되는 거야? 약간 이런. 약간 선생님 잘했어요. 이런 역할을 인텔이 한 거죠. 그래서 네, 약간 좌불안석인 느낌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안 할 수는 없어요. 뭐야, 이거 위험부담 너무 큰데?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 눈치도 봐야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뭐 자율주행, 5G 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가지 반도체가 이거는 뭐 빼놓고 논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안고 없는 찐빵, 영은 없는 영일치. 그래서 어차피 이제 한국 증시는 반도체와 차가 이끌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을 합하면 코스피 거의 30%, 40%에 육박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도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각 너무 다투어서 투자를 할 정도로 반도체 산업은 화랑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해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바이든이 추가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분야가 노광 공정, 노광 장비 쪽이잖아요. 이게 반도체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는데 후공정 쪽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후공정보다는 네, 전공정에 투자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급사가 뭐 지나치게 중국이나 미국 이렇게 치우쳐 있는 기업 말고 다양한 네, 어느 하나가 터져도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수습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코덱스 반도체도 괜찮습니다. 왜냐? 여기 안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뭐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네. 근데 이 지긋지긋한 무역 분쟁 도대체 언제까지 싸울 겁니까? 이거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이제 터질 대로 터졌고 이제 뭐 말려서 건새우가 될 지경이 우리 한국. 너무 둘 다 부담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한국이 제일 부담이긴 해요.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 중에 중국 내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텔도 중국에 공장이 있고요. 특히 퀄컴과 애플, 퀄컴 보시면 65%예요. 이거 어떡할 거야? 네, 챙겨야죠.
우리 퀄컴과 애플 같이 미국, 중국에도 매출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강도 높은 제재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제일 좋은 거는 뭐 중국이 사과하고 끊었으면 좋겠어요. I'm so sorry. 미안했다. 그만하자. But I love you. 사랑한다. 미안했다. 사과 주세요. 여기 중국 사과 이쁘네요. 이거 뭐 한 1000개 주면 이제 사과 받지 않을까요? 네. 뭐 미중 무역 전쟁 언제 끝납니까? 곧 몇 년이야 지금? 끝나겠죠? 이제 우리 코스피가 3100 거의 20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얼른 이 둘이 화해를 해서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멀리 이제 뻗어가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더 멀리 갈 수 있게 원만한 합의하시길 아니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미중 무역 전쟁, 그 중에서도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때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영은이와 함께 돌아오고 싶습니다. 오겠죠? 네. 그럼 우리 모두 리치해지는 그날까지 다음 영상에서